2025에 이어서 2026에도 전형 변화가 많습니다. 신설된 모집 단위도 많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설 모집 단위는 말고 전형 변화를 이제 수능 최저 학력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세 가지로 일어나게 되죠. 신설 통폐합, 그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 증감,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집 인원 증감은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심이 많이 쏠려서 모집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경쟁률이 붙어서 전과 같은 입결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신설 모집 단위는 그 학과의 선호에 대한 좀 정상적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설 학과인데 근데 뭐 최선호 인기 학과, 뭐 반도체 같은 거다. 그렇게 되면 좀 경쟁률도 높고 입결도 좋은데 같은 계약 학과라도 조금만 비껴나가도 또 입결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저 변화는 그런 것과 명쾌하게 다르게 경쟁률도 올리고 입결도 개선시키는 최저가 완화되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많은 대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우수전형은 작년도에는 이제 과학이 필수였는데 올해는 탐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탐런이 지원할 수는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사탐런이 지원한다고 해서 크게 입결이 개선되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도 입결은 보면 대체적으로 한 2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입결이 지나치게 높았던 곳들은 오히려 이제 과학이 탐구로 바뀐다고 해도 입결 개선이 안 일어나게 되고요. 입결이 좀 떨어졌던 곳들, 예컨대 뭐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제 2.04였는데 수학과가 2.02, 수학교육과가 2.74인 거 생각해 보면 의대 모집 증원 때문에 충원이 많이 돼서 예상치 못하게 입결이 좀 내려갔던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2.05였었으니까요. 70% 기준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생각이 듭니다. 차세대 통신이 이제 계약학과인데 전년도에도 이제 관심이 좀 적었어요. 그것은 뭐 삼성이나 SK 같은 회사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올해는 좀 이게 입결 개선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내신 등급이 좀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기계공학과가 이제 2.98인데 물리학과가 2.97이었다고요. 공과대학이 2.03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물리학과보다는 공과대학이나 기계공학과가 더 높아야 되는 거였었죠. 아니,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국방학과는 이제 수능 체제를 이제 폐지했어요.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사이버 국방학과가 어떻게 인기가 없는지를 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추천은 작년에 이제 과탐이 두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3합7인데 이제 올해는 3합7에 과탐이 한 과목, 혹은 과탐 아니고 탐구로도 가능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교과 전형은 이제 사탐론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그럼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은 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잡아야 되냐면 1.5 정도 수준에서 잡아야 돼요. 70% 수준이. 물리학과가 이제 1.5였었으니까 딱 70% 수준이었고 기계가 1.44였었으니까 데이터가 1.39였었으니까 비교적 적정하게 나왔던 수준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의대 모집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수험생 숫자가 많아졌던 점을 감안해 보면 요 정도 수준에서 더 강해지면 강해질지 약해지긴 어렵다. 그냥 컴퓨터학과가 1.26, 화생공이 1.28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역시 또 뭐 신소재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과학 같은 것이 좀 약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이런 과들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 쪽은 최저 충족률 자체가 좋아져요. 탐구가 이제 두 과목에서 한 과목을 되면 사탐 하나만 1등급을 맞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올해는 또 특히 사탐 응시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한 1.45 정도 수준으로 봐야 돼요. 사회학과가 1.47이었었으니까 표준적인 수준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식작용이 조금 약하게 나왔었고, 심리랑 사회는 뭐 양대산맥입니다. 심리가 뭐 1.48에서 조금 더 약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통계학과가 작년도 일종의 약간의 좀 구멍이 났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통계학과가 갖고 있는 이제 위상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경영학과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문과 쪽에서는 학교 추천을 한
4, 5 정도 수준에서 놓고서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이제 논술이 이제 최저가 이제 신설되었어요.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있었는데 탐구가 한 과목에서 탐구가 두 과목으로 늘어나게 됐으니까 최저 충전율 자체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의대 학생부 종합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제 경쟁률이 27.88에 1.52 등급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서류 전형이다 보니까 더 등급이 이제 특목고생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최저가 좀 강화된 점이 있으니까 일반고에서 1.3등급대에서 의대를 낸다면 뭐 한양대 정도밖에 낼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논술 쪽에서 놓고 보면 이제 도시공학과가 86대 1, 물리학과가 55대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최저가 신설됐으니까 도시공학과 같은 데는 이제 건축공학과 같은 데가 좀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식품영양학과나 수학교육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소재나 융합전자 같이 소위 말해서 이제 100대 1짜리 경쟁률 나오는 것들도 조금 줄어들어서 한 70대 1 정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논술 쪽은 뭐 그렇다고 해도 뭐 합격이 쉬운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어요. 경희대학교에서 의학 취하는 수능 체제가 좀 신설이 되어졌던 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그리 크게 내려가겠는가라고 보여지지는 않은 상황이고 한양대학교랑 경희대학교랑 놓고서 이제 뭐 치열한 좀 수싸움이 나오지 않겠는가 고 면접 배수도 3배수에서 4배수 됐으니까 충원율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1.2에서 1.3등급 대 학생들이 낼 수 있는 데가 경희대 의대, 한양대 의대 최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3수생까지 추천 인원 제한도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입교에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고려대학교에서 최저 완화로 인해서 입교에 개선이 일어나게 되는데 경희대학교가 마찬가지로 좀 끌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경희대학교랑 건국대학교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경희대학교가 중앙대학교랑 상당히 많이 좀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같이 뭐 1.5층도 바짝 올라갔던 거면 생물학과 같이 1.5위로 바짝 올라왔던 것들 뭐 요런 것들은 입결이 여기서 더 좋아지긴 어렵고요. 전반적인 기준 자체를 놓고 보면 한 1.7 정도 수준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이 좀 넘어가게 되어졌을 때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입교의 개선이 경희대학교에서 삼수생 저기 추천연 제안까지 같이 맞물려서 입교의 개선 폭이 좀 클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뭐 문과 쪽은 여전히 뭐 인재 풀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는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행정학과 1.83 정도가 이제 한 기준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영어문학과 1.88. 다만 이제 뭐 2등급이 넘어가는 경우들은 문과 쪽에서도 이제 교과 전형 지원자 숫자가 많다는 점에서 볼 때 재수생들, 삼수생들 들어온다는 점 놓고 봤을 때 2등급 넘어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에 대한은 최저가서 이제 3학육에서 이하 5로 개선이 되어졌으니까 사실 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 쪽에서 부담이 좀 없어지겠죠. 수능 최저가. 특목고생을 좀 많이 선발하다 보니까 뭐 불어불문학과 4.37 뭐 그런 식으로 등급대가 좀 낮은 것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경영학과 2.26 이건 좀 개선이 되겠죠. 3학육이 2.2하 5가 됐으니까 이게 한 2등급 초반 내지는 1.9등급대 정도까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놓고 보면 전반적인 기준 자체는 놓고 보면 한 2등급대 초반 정도 국어교육과 2.14 교육학과 2.27 요거보다는 약간 좋아지는 정도 수준. 사회교육 2.05죠. 요 정도 기준 잡고서 이 뭐 이화여대 교과전형 미래인재 전형, 교과 전형 말고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화여대는 지금 미래인재가 이하보인데 고교 추천에서도 이하보로 고교 추천도 지금 일괄 전형하면서 수능 체제가 신설이 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좀 붙겠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인재랑 고교 추천 전형의 등급 차이라는 것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래인재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고교 추천이 1.6에서 1.7 사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최저는 완화가 되어졌는데 입결이 더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고교 추천과 미래인재 서류형이 한 0.3등급 정도 일반고 기준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쪽은 경쟁률이 좀 낮았어요. 뭐 3학년 문과 쪽 사실 굉장히 부담이 있어서 30대도 못 넘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대 논술이 좀 경쟁률이 좀 붙어질 거예요. 한 40대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시립대학교는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3수생까지 허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의식했던 결과였다라고 봅니다. 지금 고려대학교가 이제 3합7에 탐구 한 과목이 되어졌으니까 3합8로 옮기는 것은 좀 적절한 상황이었다라고 놓고 보고 그렇다면 뭐 비슷한 입결 내지는 조금 강화지는 정도 수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연 쪽에서 놓고 보면 대부분 다 1.8 정도 기준이었는데 요 정도 수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인문은 여전히 뭐 그 3합7이 3합8이 된다고 해도 한 2등급까지는 좀 트라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국민대학교가 최저리 악화시켰죠. 그러니까 국민대학교가 전년도 입결보다 개선이 되어진다는데 개선이 되어지면 이제 시립대학교 교과랑 거의 붙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시립대학교는 3합8이고 국민대학교는 2합6이니까 충족하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3합8이 2합6보다는. 그러니까 국민대학교가 대체적으로 2.2에서 2.3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2.4를 넘어갔던 곳들, 뭐 국제통상학과라든지 한국역사학과 이런 쪽은 좀 경쟁률이 좀 붙어주겠죠. 그래서 그런 쪽은 경쟁률이 붙어지니까 이 정도 입결에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년도에도 지금 보시면 정치외교학과 같은데 14.27, 그다음에 자전이죠. 어, 자전이 이제 13.44, 2.0에서 2.21이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숭실대학교가 국민대학교 교과 수준을 낮췄는데 같이 맞불어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대학교랑 숭실대학교랑 놓고 볼 때 최근에서 문과 쪽에서 숭실대학교 선호도가 더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국민대학교 수준은 내려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올해는 모집 인원이 자연계열 쪽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지만 학령인구 늘어난 것이 그보다 더 크고 의대 원복되어진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학들이 교과 전형에서 최저로 완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교과 전형에서 입결이 작년도보다 좀 좋아지는 상황이 되어졌으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괴로워진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연계열도 이제 2합 5에서 2합 6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보면 2.3에서 2.5까지 됐었는데 그렇게 되긴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2, 2.1,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논술 전형 쪽에서는 그 반영 비율을 좀 바꾼 게 있어요. 수학 반영 비율이 조금 더 줄어들고 국어 반영 비율이 좀 늘어나게 된 것들이 있는데 논술에서야 뭐 교과 반영 비율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서도 내신 개선은 좀 나타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붕 떠서 이제 경기대학교로 오는데 경기대학교는 교과 성적이 사실상 등급이 한 등급 내려간 꼴이 된 거죠. 영어가 2등급도 이제 1등급으로 반영하게 되는 형태가 되어졌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뭐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지기는 어렵고요. 특히 뭐 6월 모의고사처럼 영어가 쉽게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작년도보다는 좀 영어가 좀 쉽게 나오는 쪽으로 내게 되니까 최저 충족률 자체는 좀 확실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3등급 넘어가긴 좀 어려울 것이다. 경기대학교 자연 쪽에서 봤을 때요.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거죠. 기계공학과가 이제 3.17이었지만 바이오 융합이 2.53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회에너지 시스템이 비교적 마이너과였는데 2.99였었으니까요. 한 3등급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덕성여대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근데 2합 7인인데 2합 7은 경기대학교 수준이긴 하고요. 인천대학교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경쟁하게 되는데 여대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 됩니다. 인천대학교가 국립이다 보니까 경기대학교보다는 평가를 좀 좋게 받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작년도에 자연계열 쪽은 수학, 과학이 필수였는데 그게 풀렸고요. 인문 쪽은 2합 6짜리가 2합 7로, 2합 5짜리가 2합 6으로 바뀌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6개월 완화를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 자연 쪽은 한 3등급 정도 수준. 작년도가 이제 신소재가 이제 3등급, 수학과가 2.98이었거든요. 생명과학이 2.81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넘어가서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같은 경우가
경쟁이 또 그렇게 높지 않고 입결도 좀 낮았죠. 화학과도 그렇고 이런 데는 이제 입결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이제 의대에서 탐구가 아닌 과학으로 두 과목을 바꾸는 걸로 논술전형 바꾸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경쟁률이 높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균형 전형에서도 어, 소수점 절사로 하는 형태로 해서 과거에 세계 1위에서 세계 합 4로 낮췄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낮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희대 한양대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1.13이 나왔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좀 무겁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항공대학교는 이제 바텀에 과학에서 탐구로 바꾼 거 정도만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 변화에서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최저 변화입니다. 하나 나온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집인은 변화돼서 모집인이 늘어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신서의 모집 단위, 요 순서대로 이제 무엇이 바뀌었나를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영상은 이제 꾸러미랑 웨비나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한테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수시 입시에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